그러면 현지 미얀마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신교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는 그런 어떤 좋은 뜻에서 시민단체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미얀마를 위해서 도움을 줄 때는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무슨 걸어야죠. 예.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체념하실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래서 뭐 되겠어? 이게 변화가 되겠어?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게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의 그 폴라잉의 거의 동급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광주 학살의 주범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친구가 됐어요. 하필. 근데 그 전에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음 대통령이 이제 미얀마로 치면 홀라잉 절친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 죽 써서 개 줬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방에 뭔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몇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어떤 그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라도 함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체념하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빨리 하나로 모아야 돼요. 같이 힘을. 이게 지금 미얀마를 얘기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로 딱 결집을. 활동만 서로 다른데 지금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 단체에서 그 뭐 주도하고 계신 주민이 계시니까 그 성모들랑 연합촌 그분들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 단체 내에서 어떻게 같이 하자. 뭐 중요한 데는 다 함께 모여서 가고 나머지는 뭐 지역도 다 다르니까 뭐 부산이고 대구고 간주고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활동하고 그 중요한 시간들만 모여서 다 같이 함께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 없는 사람 빼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가거나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아주 진짜 우리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지금 하는 일이 여기는 뭐 혼자서 이렇게 일하지만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거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무부장께서 이태석 재단을 대표해서 빨리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뭘 좀 해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그 가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아픈지를 알아서 사실 저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개인한테 견디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걸 견디라고 할 자신이. 다만 재단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 이태석 재단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어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분을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나 급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삶을 좀 더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환기시키는 것 정도로 지금 저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로 저는 열심히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회 문제 그 전에 이제 사실 이태석 재단 조인하기 전에는 저도 사회 문제에 뭔가 개입을 해보고 싶어서 동분서주 막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인데 시스템을 바꾸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지난한 과정과 이 모든 게 필요한데
결국엔 그냥 제 스스로 저 스스로를 혁명하는 것밖에 없지 누구한테 계속 그거를 가라고 이렇게 선동하고 이게 제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 잘 존재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예,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네요. 후원을 열심히 하고.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내 일이 아니면은 진짜 공감할 수 없다는 그렇지.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얀마 사태가 뭐 홍콩에도 있었고 옛날 다른 나라들에 있었고 그랬을 때 저는 저랑 모르는 것처럼 저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 나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와닿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 생기면은 관심 갖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이런 일이 없었던 나라에서 무관심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면은 진짜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고마운 거 미얀마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생각으로 다 이렇게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애초부터 애국심이 강해서 이런 일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애국심이 강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막 K-pop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막 게임하고 진짜 평상시에 그냥 룰루라 지냈던 애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다 온 국민이 이렇게 나서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그 애들이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단순해요. 우린 왜 싸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 되면 너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그냥 그냥 평범한 세상의 삶에 다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답이 진짜 단순하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어? 한국말 왜 배웠어요? 근데 한국말을 왜 배웠냐고. 그냥 관심 있어서 배우다가 어. 되게 근데 쉽더라고요.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죠 지금. 네. 그것만 한국말 못했으면은 후원해달라고 얘기도 못해 지금. 근데 지금 그냥 배운 말이 지금 이렇게 큰 힘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국말 배운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국과 이제 미얀마의 어떤 관계에서 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한국말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그 이태희 신부님 제자 중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사연이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걔를 데려다가 한국에 이제 우리 재단에서 이화여대를 졸업시켰어. 한국말 잘해. 기가 막히게. 그 부활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걔를 공부시킨 거는 걔가 그냥 한국말을 배우게 하려고 시킨 게 아니라 정말 그 신부님의 나라와 그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고리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고리 역할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은 너 나중에 대사관 개설하면 너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는 1호야 1호.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했는데 말을 배운다는 게 뭐냐면은 그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 문화와 미얀마 문화의 어떤 차이점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가끔 갖는 거를 그냥 이번 걸로 끝내지 말고 한국과 미얀마를 좀 가깝게 해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해야 돼요.
에? 이게 너무 무거운 걸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 친구 한국 사람. 에? 한국인. 잘 부필하세요. 에? 아, 결혼식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아, 그래서 결혼을 아이고 했다고. 잘했네. 그럼 그 결혼식 때는 저희가 꼭 가야 되겠네. 가야지. 아, 점점 초대할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저 우리 저 신부님 덕분에. 네, 어? 신부님 덕분에 진짜 아.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야. 근데 저한테 목사님께서도 정말 저는 그런데 가보면은 종교의 힘이 굉장히 커요. 진짜 전쟁 다 가보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믿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종교가 그런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도 그 현재 목사님들이 그런 희망을 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종교를 많이 뭐 선교를 한다고 생각보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게 또 뭐냐면 자연적인 선교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개신교계, 미얀마 현지에 계신 미얀마인 분들, 개신교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냐? 왜냐면 저는 좀 약간 그 한국 개신교에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신군부에 협조하고 막 친일 앞장서, 물론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 개신교계가 좀 군부에 되게 찬양하고 앞장선 그런 원죄가 있거든요. 잘못된 지점이. 근데 미얀마에 계신 개신교계 분들은 군부 앞잡이 노릇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적어도 이제 저희한테 소식을 전달해 주신 분들은 그 선봉에 서신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린 죽으면 천당 가. 그리고 이런 거 돕다가 죽으면 더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뭐 물론 이제 스님들도 포함해서 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뭐 수녀님도 이렇게 앞에 방패막이로 서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앞에 쳐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 참 전에 들었을 때 너무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한국 개신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배우고 저런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표님 정말 그 현지에 사업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요. 미얀마가 상당히 모순이 많은 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모순이 있어요. 민족 모순이 가장 큰 모순이고요. 한 130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스테이트를 가진 민족이 8개 민족입니다. 그게 유니온 오브 리퍼블릭 오브 미얀마거든요. 연방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위에 까친이나 카렌이나 샨이나 다 자기 군대가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미얀마 입장에서는 반군이지만 거기는 다 까친 인디펜던트 아미거든요. 독립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7년부터 이제 계속 내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가 하나의 모순이 있고요. 하나의 종교 모순이거든요. 한 6천만 명 중에 90%가 이제 불교인데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로힝야족은 무슬림이죠. 이게 4% 되고요. 위에 까친하고 친이 이제 기독교권 이게 4%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카렌 쪽은 이제 카톨릭 쪽이 좀 많은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미얀마 문제인데 아까 세 번째 모순은 이제 식민시대 역사 모순이 좀 있고요. 그게 영국 제국주의 때문에 발생한 모순인데 왜 이제 두 번째 종교 모순을 말씀드리냐면 종교의 진리와 종교 권력과의 거의 괴리가 좀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자비, 그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이슬람도 이제 인사할 때 그대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종교 진리로 볼 때는 이 종교가 화합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열과
또 반목의 발단이 종교 문제만 아니고 민족하고 역사 문제가 얽혀서 그렇긴 한데 결국 뭐 양곤에서 스님들이 이슬람 주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순, 이 세계의 모순위에서 세 번의 군사 쿠데타가 이제 62년 내윈, 88년에 소마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흘라잉 이렇게 세 번이 왔는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미얀마가 이제 이런 사태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도와준다?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다 종교 간 대화를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 봉은사에 가서 뭐 땅밟기 기독교인들이 하면은 막 욕하고 뭐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서울 부처님 날에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종교 간의 대화들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라 그럴까? 뭔가 이제 담론화 시켜서 지금 하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미얀마를 함께 하는데 이거를 우리 종교 간의 연대의 하나의 그 실험으로 글로벌 실험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결국 발끝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제 혀에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각자들이 이제 그 종교 우리 개신교 목사님도 이제 미얀마를 도우려고 하고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불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기회에 미얀마를 돕는데 그런 우리 사회의 종교적 모순 미얀마는 그 종교적 모순 때문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사회의 한국 사회의 종교 모순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종교 간의 연대를 해서 미얀마를 돕는 이러한 일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얀마를 돕고 함께 한다. 지금 아까 이제 그러한 힘이 빠지는 부분 지금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초기에 이제 MZ세대가 이제 시위를 치고 나갔었는데 지금 그 친구들 다 어떻게 도발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친구들도 이제 다 레드존이라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는 수도원 이런 데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저는 휴민트가 있으니까 건너 이렇게 연락해서 이제 받는 상황인데 좀 시위 동력은 많이 특히 대도시 중심은 좀 많이 사라졌고 그게 지역에서 이제 좀 되는 부분이 있고 CDM은 뭐 그렇게 한다 치고 NUG가 활동한다 치고 지금 나온 문제가 이제 그렇게 연방군 지금 이제 연방군 하기 전에 PDF가 지금 그래도 시민들이 이제 그 시민 카렌 반군 쪽 가서 군사훈련 받아서 그 친구들이 이제 시민 디펜스 포스 팀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여기에 이제 지원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다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부상 클리닉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 때 1단계는 그거거든요. 군부 쿠데타 이거 규탄해야지.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 시 지지해야지.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군부의 악행을 SNS에 알려야지. 이거는 제 관점에서 1단계로 보고 싶어요. 이건 물론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죠. 이걸로 충분할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5개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지속이 좀 돼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걸로 충분할까? 물론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걸로 군부의 본격적 타격이 될까? 3단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3단계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군부의 본격적 타격을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제재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죠. 경제적 제재는 아시겠지만 버마는 62년부터 버마식 사회주의로 지금까지 내국가의 경제 의존도가 5에서 7%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군부 자금 동결하고 유럽에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뭐 타격은 되겠죠. 자기 돈 동결됐으니까. 근데 본격 작용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중국과 무역 교역량이 40%다. 그것도 5에서 7% 사이에 40%.
그 다음에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국이 나서지면 좀 사정이 틀리겠죠. 그런데 연결돼서 군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것은 뭐 국제적 관례긴 하지만 그걸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2번 이게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저는 문화적 제재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셀럽들, 그 다음에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 주도록 우리가 좀 호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예은 씨가 돈 보내주고 제가 돈 보내주는 거는 차원이 좀 틀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명 구글의 레리 페이지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다, 이런 기업들은 뭐 CEO들의 아이디어가 좋고 그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세계 시민이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페이스북 우리가 정보 다 주면서 성장한 기업들이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건 문명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명 기업들은 자기 문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호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BTS나 블랙핑크나 유명한 셀럽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위상이 됐느냐. 결국 세계 시민들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사랑을 세계 시민의 하나인 미얀마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그 친구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20살짜리 로제를 너무 좋아했대요. 로제의 신곡 R이 나오기만을 고대했는데, 예, 린텐. 근데 그 친구가 R이 나오기 하루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R에 이제 그러한 그 신곡도 틀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세계적인 셀럽들이나 문명 기업들이 한번 나서주면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미얀마를 돕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문명적 운동, 그러니까 미얀마 문제를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또 미얀마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이걸 우리의 문제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는 우리 문명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 문명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관점을 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얀마를 돕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운동이 되는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운동의 어떤 미얀마의 그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적인 동력은 미얀마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동력이 떨어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미얀마 안에서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한 그 민족 문제예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을 그 소수민족을 죽였잖아요. 그 미얀마 군부가 까친, 그 다음에 카렌, 그 다음에 샨, 뭐 로힝야족은 뭐 2017년도에 3만 명 학살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청사진 세계에 이제 미얀마가 이런 모순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70년 동안 사람들 죽여와서 난민이 뭐 한 200만 명 발생했어. 우리 이거 이제 새로운 나라는 이거 우리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한 7만에서 10만 된다고 해요. 각각. 뭐, 카렌, 까친, 꺼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전부 다 지금 NUG랑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NUG 연방군 창설하는데 동의를 했지. 나머지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사람들 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소수민족들 너무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70년 동안 죽여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울 그러니까 내셔널 유니티 거버먼트니까 이 내셔널이 아까 우리 예은 쌤 얘기했지만 이걸 국가로 하게 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통합. 이 8개 민족, 세계에는 130개의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 이런 나라니까 이게 세계 문명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돼. 이런 방식으로 미얀마 안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완팀이 돼야 되거든요. 미얀마 시민과 글로벌 시민이 완팀이 될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돕기만 한다거나 또 우리가 돕는데도 미얀마에서 그럼 새로운 정부가 생겼다. 이게 정말 또 소수민족들을 또 박해해?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부인가? 이거는 또 문명사정 관점으로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얀마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어. 우리가 세계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는 이러한 민족들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 이거야 라고 또 우리한테도 호소할 때 그래서 서로 이제 이게 완팀이 될 때 미얀마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 말씀하시는 부분 보시면은 지금 NUG 정부는 그 미얀마의 말씀하신 소수민족들의 대표 이렇게 지도자들로 통합해서 만들어진 게 그 NUG 정부거든요.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그렇게 죽여왔던 청산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미얀마 버마족이라든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 이해해온 상황이고 미얀마 내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번 사태 끝나면은 우리는 이 민족들한테 정식으로 정말 사과해야겠다. 왜 우리도 이렇게 사과할 때 미얀마 군부랑 싸웠다가 실패했다고 해야 되죠. 그때 실패해서 그 군부가 이간질하는 거에 대해 믿었고 진짜 반역자들처럼 생각해온 게 정말 아닌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진짜로 이 민족들한테 수민족들한테 잘 다시 해줘야겠구나. 민주화가 되면은 도심 쪽에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 이 소수민족 지역들의 발전을 먼저 이렇게 우선시해서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고통, 이렇게 계속 당해왔던 이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뭐랄까요? 이 사람들 먼저 이 지역 발전부터 다 지켜주고 우선시 생각해서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버마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거기 그 부분에서 그 다른 지금 우리 팀에서도 문조 샨도 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군부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못했던 거지 이렇게 독재자가 있으니까. 근데 민족 간의 갈등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싸운 것처럼 이렇게 내가 더 잘한다 이 정도인데 이거 우리가 한 나라 국민이다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군부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못했던 거지. 이 군부가 없으면 우리 NUG가 지금 소수민족들 지도자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페더럴 디모크레시라고 각자 그 소수민족들의 그런 것도 다 존중해주고 다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다 함께 같이 사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정말 맞는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K-pop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왔고 그 국회에도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부터 이렇게 K-pop 드라마 좋아해왔고 K-pop 드라마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람들한테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 K-팝의 영향이 엄청 많이 끼쳐 있는데, 그래서 K-팝이라든지 드라마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리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뭐 정부주 사람들은 또 예술 쪽은 우리의 손에 닿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미얀마 군부에서 1947년부터 그렇게 수많은 난민들을, 소수민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했었는데, 이 미얀마 버마 민족들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역지사지로 자기들한테 이렇게 군부가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의 그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이제 소수민족의 입장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소수민족들도 우리 그 국가, 우리 연방 테두리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예은 씨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미얀마 갔을 때, 저는 이제 가는 데가 이제 뭐 미얀마 버마 민족 지역도 있지만은 위에 까친 뭐 메소 이렇게 다 가니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잘 사이가 좋아요. 예,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왜 이렇게 군부는 아직도 내전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군부하고 또 그 반군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존재 가치들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 이제 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쭉 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위치에서 계신 분들이 미얀마라는 주제로 모였다는 거,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공감하려고 하고 나눴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미얀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도 같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